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함부로 이 행사 흐름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 무대 뒤편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행사 관계자로 보이는 남자가 얼굴을 붉힌 채 손흥민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단상 옆에서 마이크 음향을 조절하던 기술 스태프에게 손짓하며 지금 당장 마이크를 끄라고 하고 소리쳤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아직 말이 손흥민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은 채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스피커에서는 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목소리가 끊겨버렸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처럼 규정을 무시하는 사람을 더 봐줄 이유가 없어. 남자는 거칠게 말을 쏟아내며 손흥민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으려는 듯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주변 스태프들도 그 장면에 놀란 기색으로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렸다. 잠시만요. 저도 이 자리에 공식적으로 초대받아서 온 겁니다. 손흥민이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낮게 말했지만 무대 아래 몇몇 관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보안을 불러 이 사람을 무대에서 끌어내. 남자가 손을 휘두르자 주위 스태프 중 한 명이 잔뜩 당황한 얼굴로 인터컴에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다. 대기 중이던 보안 요원들이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관객들의 시선에 들어오자 무대 앞쪽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일이래? 누군가 객석에서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또 다른 사람은 손흥민 선수가 왜 쫓겨나야 해? 하고 의아해하며 휴대전화로 녹화를 시도했다. 저기 진정하세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발표할 권한이 있으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행사 진행을 맡은 사회자가 얼른 중재하려 하자 무대 뒤편의 남자는 화난 얼굴로 사회자를 똑바로 쏘아봤다. 당신도 규정을 몰라서 그래? 이 컨퍼런스는 공식 초청 연사 외엔 함부로 발언권을 줄 수 없다고. 손흥민 씨가 원래 발표할 순서가 아니었다고.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프로그램에 분명 특별 게스트로 손흥민 선수가 참여한다고 미리 공지했어요. 여기 초청 명단에도 사회자가 행사 브로슈어를 흔들자 남자는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다 하고 뱉으며 행사장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정말 이상하네요. 왜 저를 초대해 놓고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끄는 거죠? 손흥민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애쓰며 단상을 내려오지 않은 채 주위를 둘러봤다. 이미 여기저기서 휴대전화 카메라가 빛을 반사하며 촬영 중임이 뚜렷했다. 저 사람이 행사 총괄 매니저라더니 무슨 권한으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광액 사이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퍼져나갔고 저건 좀 심한데 하고 고개를 젓는 사람들도 있었다. 보안 요원 둘이 무대 계단에 도착하자 남자는 재차 손을 뻗으며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여기서 내려가라니까. 너 같은 사람 때문에 행사 흐름이 전부 어긋난다고 하고 몰아세웠다. 저 같은 사람이라뇨? 저는 최대한 규칙에 따라 진행하려고 했습.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도 대회 측에서 미리 검토했다고 알고 있고요. 손흥민은 말을 이어가다 마이크가 꺼진 걸 깨닫고는 주변에 있는 보조 마이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치운 상태였다. 손 선수 말 좀 들어보세요. 객석 어디선가 큰 목소리가 들리며 지지하는 사람들의 박수가 일어났다. 무슨 오해가 있나 보네요. 이대로 쫓아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다른 쪽에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제발 잠깐만 들어보세요. 손흥민이 짧게 외쳤지만 스피커에는 아직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주변 기술 스태프들도 애매한 표정으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아무리 축구 선수로 유명해도 여기선 네가 스타가 아니야. 이 행사는 우리 회사와 주최 측의 룰대로 진행된다고. 필요 없다면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내려가라. 남자는 가차없이 선언하며 무대 경계를 침범하는 손흥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했다. 순간 주변의 어색한 침묵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휴대전화를 든 채 이거 다 찍히고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문제가 크게 될 텐데. 하고 중얼거렸고 다른 관객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만두세요. 이런 식으로는 오히려 행사 이미지만 안 좋아집니다. 사회자가 눈빛으로 남자에게 호소했지만 남자는 전혀 듣지 않았다. 어떤 이미지를 망친다는 거야. 내가 책임질 일이야. 보안, 빨리 데리고 나가. 남자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한 발 다가섰지만 그 또한 손 선수 죄송합니다만 하고 말끝을 흐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억지로 축구 스타를 끌어내는 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남자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빨리 하는 그의 고성이 무대 위에 울려 퍼졌다.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지는 듯했지만 손흥민은 흥분하지 않은 채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알겠습.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제가 물러나야겠네요. 손흥민은 살짝 미소를 띠려 애썼지만 표정엔 씁쓸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궁금해하실 겁니. 저는 온라인으로 따로 제 발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비꼬듯 코웃음을 치며 내 마음대로 하시지. 여기서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돌아섰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일부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상한데 주최 측이 갑자기 왜 저러지? 하고 수군거렸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 지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정말 죄송합니.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공지를 했다. 손 선수 괜찮으세요? 몇몇 관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네, 괜찮습. 다만 이런 식으로 마이크가 꺼진 건 저도 유감이네요. 곧 다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 말과 함께 천천히 무대를 내려왔다. 보안 요원들은 마지못해 길을 터주었다. 행사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었고 분위기는 어쩐지 뒤숭숭했다.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다시 확인하거나 SNS에 올리겠다고 말하는 등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온라인에 올라가면 난리 나겠지. 당연하지. 손흥민 선수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방금 그 담당자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처했어. 뭔가 내부 사정이 있는 듯? 아무튼 무대에 서기로 정해진 사람한테 이럴 순 없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대화는 이미 주최 측의 무리한 진행 방식을 비판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아, 그리고 손 선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팬이 조심스레 묻자 손흥민은 차분히 대답했다. 우선은 이곳에서 정식으로 발표를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제 이야기 전부를 공개할 생각입니. 여러분이 들어주신다면, 그리고 진심을 받아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몇몇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손흥민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이미 스태프들이 행사장 구역을 통제하고 있었다. 대신 손흥민은 관객들에게 가벼운 목례를 한 뒤 행사장 측 출구 방향으로 걸어 나갔다. 그러자 주최 측 관계자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그를 가로막으며 낯빛이 창백하게 말했다. 손 선수님, 정말 죄송해요. 원래 이런 식이 아니었는데 저희 상사께서 뭔가 크게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회자 쪽에서 준비한 원고도 봤는데 손 선수님의 발표 순서가 분명 있었거든요. 아님니 그쪽 매니저분이 다른 입장이 있나 보죠. 그래도 괜찮습. 저는 이미 계획이 있으니까요. 손흥민이 다정한 목소리로 웃으며 답했다. 그러나 그의 미소 뒤에는 어딘가 모르게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 내부에서 다시 논의해 볼게요. 여직원은 입술을 깨물고 뒤로 물러났다. 손흥민은 휴대전화로 메모를 남기며 일단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겠습.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온라인으로 공유하겠습.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짧게 인사한 뒤 행사장 로비를 지나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 순간을 지켜보던 관객 중 몇몇은 이게 말이 안 돼! 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하고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었다. SNS를 뒤적이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나며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오는 듯 보였다. 이 일 반드시 공론화될 거야. 나도 당장 이 상황 공유할 거야. 주최 측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 매니저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등등 분노와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가 퍼졌다. 행사장 밖으로 나온 손흥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매니저를 비롯한 스태프들이 그를 잡아끌 순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단지 이슈를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 자신이 준비해온 발표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침착했다. 뭐,
사람 일이라는 게 항상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한 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매니저를 향해 전화를 걸었다. 형, 잠시만요. 일이 좀 꼬였는데. 그래도 최대한 예의 있게 대응했어요. 네, 일단은 나와서 정리 좀 할게요. 응. 잠시 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손흥민 마이크 차단 사태라는 키워드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시청자들은 이미 행사장에 누군가가 찍어 올린 영상을 돌려보며 경악과 분노를 표출했다. 저럴 수가. 손흥민이 무슨 잘못이 있나? 저 매니저는 무슨 권리로? 손흥민 선수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나?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수많은 댓글과 해시태그가 쏟아졌다. 그 시각 행사장 내부도 뒤숭숭했다. 사회자는 더는 상황 통제에 자신이 없었고, 일부 참가자들은 공방전 속에서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무대 뒤편, 아까 손흥민에게 목소리를 높였던 매니저는 울컥하는 표정으로 여직원에게 소리를 질렀다.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왜 자꾸 사람들 앞에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죄송합니. 그런데 정말 프로그램표에 손흥민 선수의 순서가 있었어요. 이미 예고된 발표였는데요. 난 들어본 적 없다고. 그리고 그건 지극히 회사 내부 사정일 뿐이야. 이런 대형 행사에서 내 권위가 실추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요.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서 퍼뜨리고 있어요. 언론까지 몰려들 텐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흥,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빠져. 매니저가 거칠게 손짓하자 여직원은 몸을 살짝 움츠렸다. 이미 매니저의 태도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스태프들도 많았지만 그는 회사 내에서 권위가 상당한 편이었기에 직언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편 행사 참석자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저 매니저 예전에도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말이 있었잖아. 맞아. 다른 행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 이제 유명인한테까지 저런 식이면 곧 폭발하겠지. 사람들은 점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휴식 시간이 끝나고 행사 프로그램이 재개되었지만 이미 모든 관심은 손흥민 마이크 차단 사건으로 쏠려 있었다.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는 중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실시간 업데이트를 확인했다. 기분이 찝찝해진 연사들도 마음이 편치 않아 간견 분위기는 예정보다 훨씬 가라앉았다. 마침내 행사 마지막 순서가 끝나자 사회자는 어색한 미소로 오늘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 행사 관련 공지사항은 추후에 따로 전달드리겠습니다. 하고 서둘러 마무리했다. 무대 뒤편으로 들어간 사회자는 매니저에게 이번 일 정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 측에서 공식 입장을 내면 우리 행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하며 조심스레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괜한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내 지시대로만 해. 매니저는 사회자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그 시각 밖에서 대기하던 취재진 몇 명이 손흥민을 포착하고 인터뷰를 시도했다. 손 선수님, 아까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니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기자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대자 손흥민은 가벼운 손짓으로 대답했다. 오늘 일은 저도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 하지만 지금은 특정 개인을 탓하기보다 어쩌면 행사의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주최 측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발표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에 온라인에 공유하겠습.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럴 계획은 없습. 저는 축구 선수로서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기에 왔을 뿐이니까요. 그 말에 기자들은 더욱 흥미롭다는 듯 그럼 컨퍼런스 측에 사과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등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손흥민은 별다른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손흥민은 자신의 SNS 계정에 짧은 영상을 올렸다. 오늘 행사장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제 발표 내용을 곧 온라인으로 공유하겠습. 시간 내주셔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실 때 확인해 주세. 함께 소통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SNS를 주시하던 터라 해당 게시물에는 순식간에 100만 회의 조회수가 몰렸다. 손흥민 파이팅. 저 매니저 정말 뻔뻔하네. 발표 내용이 궁금하다. 역시 프로다운 대응이네요. 팬들은 응원을 보내면서도 동시에 행사 주최 측의 불합리한 행동을 비판했다.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 주최 측은 짤막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어제 행사 진행 중 발생한 오해로 인해 손흥민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습. 저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교육과 매뉴얼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행사 장서 소리치며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한 매니저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사과문에서 책임자가 누군지 안 밝히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형식적이다. 라며 분노했다. 매니저 본인은 여전히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한편 손흥민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듯 별다른 언급 없이 준비해둔 발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에 공개했다. 제목은 축구로 연결되는 사람과 사회, 그리고 꿈이었다. 실제로 행사에서 전달하려던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은 영상으로 그는 평소 축구 활동과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저는 축구 선수로서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찾고 싶었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저는 그 사랑을 사회에 환원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속에서 손흥민은 진정성 있는 표정으로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밝혔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더욱 매니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좋은 발표를 왜 막았던 거지? 정말 딱히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 그 매니저는 대체 무슨 이유로? 댓글에는 손흥민을 응원하며 매니저와 행사 측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며칠이 지나자 결국 이벤트 기획사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손 선수님께 정식으로 사과하고 실습 가능하시다면 회사 대표와 담당 매니저가 직접 만나 뵈어도 될까요? 하는 메시지였다. 손흥민의 매니저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거절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묻자 손흥민은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아니요,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어요. 저도 왜 그렇게까지 막으려고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며칠 뒤 손흥민은 행사 기획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회사 대표와 문제의 매니저, 그리고 몇몇 관계자들과 마주 앉았다. 그들을 보고 놀란 건 회사 대표 쪽이었다. 사실 저희가 더 정중히 찾아갔어야 했는데 이렇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 오늘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날 제가 좀 과민 반응을 했습. 행사 전날에 주최 측이 자꾸 일정을 바꾼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중에 손 선수님의 발표가 추가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매니저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사실 그전에도 연사 변경이나 무단 참가는 종종 있어서 제가 그걸 막아야 한다는 압박을 많이 받아왔습. 그래서 손 선수님도 갑자기 들어온 외부 인사라고 판단했고 미리 듣지 못한 발표가 행사 진행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말에 손흥민의 매니저가 그래도 확인 한 번만 하셨어도 되지 않았나요? 이미 행사 사이트에 게스트로 공지됐잖아요. 하고 살짝 나를 세우자 당사자 매니저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 하루 전날 과로와 스트레스로 예민해진 상태였고 정식 루트로 올라온 발표 신청인지 확인하지 못했습. 그래서 그냥 무단 진행이라고 여겼습니다. 회사 대표가 우리 직원 관리 부족이 컸습하지만 그날로 인해 손 선수님께 본의 아니게 폐를 끼쳤고 행사 이미지 역시 손상되었습. 더 큰 문제는 손 선수님의 말씀이 중단된 채로 많은 분들의 기대가 꺾였다는 점입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하고 말하자 매니저도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제가 정말 잘못했음 회사 차원에서 공식 사과문을 다시 낼 예정인데 직접 손 선수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음 제 잘못된 판단과 언행 때문에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했어요. 손 선수님께서 발표하려던 내용도 알지 못한 채 행사만 엉망이 될 거라 지레 짐작하고 막았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서로가 어떤 태도로 소통하느냐라고 생각합니. 그날 저도 모르게 당황했지만 그 상황에서 더 크게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 제가 기다렸던 건 단순히 말할 기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의미 있는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말에 매니저는 눈을 감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네, 제가 그 기회를 뺏어버렸습. 정말 죄송합니.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위를 먼저 파악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겠습. 회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우리도 회사 차원에서 스태프 교육과 행사 진행 매뉴얼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거예요. 대표가 힘주어 말했다. 당연히 어떤 자격 있는 발표자나 초청 연사라면 충분히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존중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 사람들이 편견 없이 서로를 존중해 주길 바라죠. 저 또한 부족함이 많지만 축구를 통해서든 여러 활동을 통해서든 더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매니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손 선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 저 자신도 축구를 좋아해서 손 선수님을 응원해왔는데 막상 제 일이 되니 참 못난 모습을 보였네요. 손흥민은 잠깐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 저도 악의적인 의도로 행사에 온 게 아니에요. 좋은 시간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대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저희가 사과하고 그 영상을 행사 홈페이지나 SNS에도 올려서 더 많은 분이 볼 수 있게 추진해도 될까요? 손 선수님과 협의해 그날 의도했던 순서를 온라인 스페셜 세션 형태로 재구성해서 공개하는 방향입니다. 물론이죠. 저도 기꺼이 협력하겠습. 이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니까 이 기회에 더 널리 전해질 수도 있겠네요. 손흥민은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정말 감사합니. 그리고 제가 직접 손 선수님께 마이크를 건네드리지 못한 것도 사과드립니. 앞으로는 누구든 행사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칠게요. 매니저는 진심으로 머리를 숙였다. 저야말로 서로 이해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 그럼 실무적인 부분은 저희 매니저와 상의해 주세요. 손흥민은 악수를 청했고 매니저와 대표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손을 맞잡았다. 그 모습에서 경직되었던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했다. 며칠 후 컨퍼런스 기획사는 다시 공식 성명을 냈다. 이번에는 자세한 상황 설명과 함께 사내 매니저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흥민에게 정중히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손흥민이 이미 온라인에 공개한 발표 영상을 행사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연결했고 매니저 개인도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소식이었다. 안녕하세요. 이번 행사 총괄 매니저 김모 씨입니. 지난 행사에서 제가 손흥민님의 발표를 부당하게 차단하고 무례한 언행을 보였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매니저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글이 올라오자 사람들은 그래도 한 발 늦었지만 사과를 했네. 드디어 책임을 인정한 건가? 하고 조금씩 수그러드는 분위기를 보였다. 이후 행사장 내부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앞으로 어떤 스피커라도 공식 공지나 내부 승인 목록이 있으면 당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하고 스태프들에게 공지합시다. 매니저 교육도 강화해서 갑작스러운 변경 상황에선 일단 당사자에게 경위를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요. 회사 대표의 말에 스태프들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객 응대나 현장 매너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도 수정해요. 좋아요.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체계화해야 해요. 직원들은 분주히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들 꼼꼼히 체계를 잡게 됐네요. 네, 잘못된 점을 고치려는 건 그래도 다행이죠.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말이 오갔다. 한편 손흥민은 자신의 발표 영상을 여러 언론 매체나 커뮤니티에서 공유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많은 분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다면 저야 기쁠 뿐입니. 다만 너무 자극적으로 소비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발표 내용의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요. 하고 부탁했다. 당연히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드리겠습. 사실 발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걸 몰랐던 게 아쉬워요. 네, 감사합니. 앞으로도 좋은 기회 있으면 함께 해요. 그렇게 컨퍼런스 사태는 손흥민의 관대한 태도와 회사 측의 뒤늦은 반성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결국 공론화 덕분에 매니저도 직접적인 사과를 했고 회사 내부 시스템 역시 개선 약속을 하게 된 셈이었다. 행사 이후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앞으로는 누구든 말할 기회를 막지 않고 서로 확인 먼저 하는 게 중요하겠지. 이 세월호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등등 인식이 확산되었다. SNS에서는 손흥민이 보여준 매너와 대응이 참 멋졌다. 상대방이 실수했어도 공격적이기보다 성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배울 점이다 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다. 그러던 어느 날 행사 주최 측이 손흥민에게 작은 선물을 전했다. 온전히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의 표시입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비록 가치가 크진 않지만 행사 기획사와 협력단체들이 모두 사인한 유니폼과 감사패가 도착한 것이었다. 다음번엔 꼭 공식 무대에서 발표하실 기회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짧은 편지도 함께 있었다. 이제 모든 게 잘 마무리되는 듯하네요. 손흥민의 매니저가 미소 지으며 말을 걸자 손흥민은 한동안 편지를 읽은 뒤 부드럽게 웃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늘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그만큼 큰 가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한 달 뒤 같은 컨퍼런스가 다시 열렸을 때 회사 대표와 매니저는 손흥민을 정식 초대 연사로 모셔 그 무대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매니저가 조용히 손흥민에게 다가와 오늘은 마이크를 절대 안 끌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고 농담 섞인 웃음을 건넸다. 그럼요, 저도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잔잔한 미소로 답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손흥민은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지난 행사 때 무대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내려왔습. 오늘 이렇게 다시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어 정말 기쁨니. 그간 있었던 일들 덕분에 더 많은 것을 깨달았죠.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말에 관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매니저 역시 무대 뒤에서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듯 스태프들과 함께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축구든 회사 업무든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함께 성장할 수 있습. 저는 그 사실을 이번에 몸소 배웠습.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중은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다. 몇몇은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으며 손흥민 선수의 진심 어린 연설은 언제 들어도 좋다는 말을 했다. 행사가 끝난 뒤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악수를 청하며 앞으로도 언제든지 환영합니. 우리 모두 이 일을 교훈 삼아 더 나은 행사를 만들어 가겠습.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손흥민은 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 생각해요.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라며 웃었다. 이번에는 마이크가 끊기는 일 없이 손흥민의 발표가 온전히 전해졌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영상으로 그의 말을 다시 확인하고 SNS에서 공유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주최 측이 먼저 영상을 적극 홍보하며 손흥민이 전하는 스포츠 정신과 사회적 가치는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단순한 해프닝 이상을 깨달았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특히 매니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변화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누구나 실수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짜라는 교훈을 남겼다. 그날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무대를 내려오며 환하게 웃었다.
여러분 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겠습. 함께 성장합시다. 청중 중 한 명이 손 선수,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들려주실 거죠? 꼭 팔로우하고 싶네요. 라고 외치자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럼요, 앞으로도 축구와 그 너머의 이야기를 전할 기회가 많을 겁니. 혹시 오늘 영상 놓치신 분들은 내일 제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고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훈훈하게 끝나는 듯 했지만 사실은 모든 이의 마음에 조그마한 다짐이 새겨졌다. 다음번엔 혹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제대로 확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겠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개인 차원을 넘어 행사 기획사와 다양한 업계, 더 나아가 일상의 자리로 퍼져나갔다. 아, 우리도 매뉴얼 다시 보자. 이번에 신입교육에 서로 존중하기 항목을 추가하자. 회의 진행할 때도 괜히 상대 이야기 자르지 말고 들어보자. 작은 변화지만 이런 움직임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다. 결국 손흥민의 마이크는 단지 꺼졌다, 켜진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편견과 불통의 장벽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은 새롭게 편집된 발표 영상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혹시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부당하게 꺼지고 있다면 함께 들어달라고 말해주세. 그 작은 실천이 결국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좋아요와 함께 긍정적인 반응을 남겼고 소셜미디어에는 다음에도 손흥민 이야기를 기대한다. 운동선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삶의 교훈이다. 라는 글이 이어졌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댓글로 물었다. 이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나? 꼭 챙겨볼게요. 손흥민은 답글 대신 미소만 남겼다. 그리고 그 미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모두의 이야기를 예고하는 듯했다. 자, 이렇게 마무리된 이야기라도 우리의 소통은 계속됩니.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공감과 존중의 힘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번엔 어떤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까? 라는 기대감도 품게 되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될 독자들이 있다면 손흥민이 보여준 차분한 대응과 함께 마이크가 꺼진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른다. 다음 이야기를 함께 지켜보자.